이번에는 이제 5강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 일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유형 파악을 갖다 보게 되면은, 먼저 펄스 열애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하고 반파 정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차 고주파 성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 다루지 않고 풀이의 변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신호의 파형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 자, 다음과 같이 급수를 갖다가 구했을 때, 그리고 풀이의 급수를 표시했을 때 11차 고주파에 관련된 부분. 앞에서 고주파하고 기본주파수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고주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풀이의 급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의 급수하면은 이것만 딸랑이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 공식, x는 이렇게 되고, a0는 어떻고,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그리고 끝,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식이 계속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고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뒤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기본이 없는 그런 형태, 기초 지식이 없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이의 급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해지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근데 교재에서는 딸랑 이거 하나만 있고 이것이 바로 풀이의 급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풀이의 급수를 갖다 설명할 때 아마 부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 갖다가 교재상에서 모두 다 넣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함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넘겨드리는 기재한 그런 교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A0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직류 성분을 갖다가 뜻하게 되죠. 직류 성분이다. 또는 뭐 평균값이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함수다. 우함수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함수다. 그래서 우함수항과 기함수항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AN, BN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은 우리가 풀이의 개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풀이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하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정의되고 이것은 이렇게 정의되고 이것은 이렇게 정의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부분은 바로 우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신호가, 기함수가 된다면, 이것은 뭐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이 만약 우함수다. 그러면 A에는 존재를 하게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우함수다라고 한다면, B에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신호가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0이다. 얘는 A인 값은 우리가 이것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A0를 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이제 얘기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거 이제 기함수다. 라고 한다면 바로 A는 바로 0이다라는 걸 바로 나오게 되고요. Bn 값만 내가 구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고서 끝났다 이거죠. 이제 나는 풀이의 값을 다 이해를 했어. 이와 같이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풀이의 급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간 영역의 함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자, 그런데 풀이의 급수는 주기함수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풀이의 변화는
풀이의 변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주기 함수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변환시키는 그런 기법이 곧 풀이의 변환이다. 자, 비주기 함수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로 변환시키는 기법을 우리는 풀이의 급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주파수 영역으로 변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해? 그럼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죠. 자, 이 결과가 풀이의 급수예요. 그러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켰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주파수 영역에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모두 다 시간 함수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시간 함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AN과 BN은 바로 개수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주파수 성분이다. 주파수 성분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개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 대한 성분을 아는 거하고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주파수 성분인지를 나중에 뒤에서 제가 비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 각각의 개수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뭘 알기 위해서다? 주파수 성분을 알기 위한 그 개수값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걸 갖다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또 하는 점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내가 이 식을 통해서 나는 A 재료값을 갖다가 구할 수 있고요. A N 값도 구할 수 있고요. A, BN 값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냥 무턱대고 나온 것은 아닐까 아닙니까? 자, A 재료 값이 어떤 것이 왜 나왔고, AN 값이 왜 이렇게 나왔고, BN 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풀이의 급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급수 형태로서 여기까지 나열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재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앞에서 사인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오메가 t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볼 것도 없이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게 되는지, 이제 평균값을 갖다가 구하려면 똑같은 형태로서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러면 평균값을 구하려면 t분의 1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t분의 1을 하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평균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이 같은 형태로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어떻게 이런 형태로서 표현이 되는지, 결국은 평균값을 구하려면 이와 같이 나온 t로 나눠주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사인 대신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해도 0이 된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0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만약 이제 A 제로라는 것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결국은 A 제로는 이쪽 항을 갖다가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AN과 BN이 0은 아니에요. 아직은 0은 아니에요. 자, 그럼 0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쪽을 한 주기 동안에 적분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쪽 항도 한 주기 동안에 적분하면 될 거예요. 쭉 적분하면 될 거예요. 한 주기 동안에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항 없어지고 이 항 없어지죠. 네. 여기서 적분한다는 것 개념은 가장 낮은 주파수, 즉 기본 주파수의 주기다 이거죠. 기본 주파수의 주기 구간 동안에 적분하게 되면 이쪽 항 없어지고 이쪽 항 없어져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남습니까? 0에서 t까지 xt의 dt는 0에서 t까지 a0의 dt다. 이것만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진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계수기 때문에 A0에다가 T가 이같이 나타지고 이 식은 그대로 이같이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A0는 어떻게 돼요? A0는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XT에 DT라는 항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래의 식을 통해서 내가 A0가 어떤 값인지를 갖다가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0에서 T까지니까 이 구간을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1T에서 2분의 1T까지 플러스 2분의 1T까지 구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도 되죠. 어차피 한 두 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같이 해서. 그래서 T분의 1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쪽 항 때문에 그렇죠. 한저기 동안에 적분을 했는데 A0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T를 곱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와 같은 때. 그러면 지금 현재